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제2화 알선업자 지휘 피해 사전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 예방에 대한 브리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돼서 저번 화에 1화를 했고요. 이번에 2화 그리고 3화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입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오래된 운수회사를 찾아야 되고, 최소한 차량 보유 대수가 200대 이상 된다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기성이 없이 확실한 일자리를 갖고 운수회사가 지입을 알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일의量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전형적인 지입 사기 두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도 없는데 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차주를 모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선탑을 시도하려 해도 신생업체다, 새로 오픈한 날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어있는 물류센터를 보여주거나 말을 돌리거나, 혹은 일단은 보여주기 전에 일단 계약금을 먼저 넣어라, 먼저 계약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내게 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둘째로 일명 사람 장사입니다. 10명만 있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차주를 과다 모집하여 지입 차주들이 정상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차주가 정상적인 수입이 안 될 경우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게 돼서 자리가 비게 되면 운수회사는 또 다른 지입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들을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 과도한 계약금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차량 인수금의 10% 이내에서 계약금을 요구하면 정상입니다. 계약금은 일자리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 면접 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운수회사가 좋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운수회사의 이야기를 할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면접 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금을 먼저 지불을 했다면 계약 취소 시 100% 계약금을 환불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수회사인지 단순 소개소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업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만 단순히 믿지 마시고 오히려 소속 지입 차주분들의 사업자 등록증, 급여 명세표나 현 투입되어 있는 기사분들의 현황을 살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을 비치하고 있지 않다면 이곳은 알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계약 후에 일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자꾸 시간만 흘러간다면, 지입 차주가 양도한 일자리나 운수회사에서 양도하는 일자리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 없이도 빠르면 당일도 면접이 가능합니다. 신차의 경우 차량이 계약과 동시에 출고가 되므로 실출고에 걸리는 시간과 탑 작업, 도색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즉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차량 인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이 걸린다면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것이죠. 계약 후에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의심을 하시고 독촉을 하던가 빨리빨리 해달라, 아니면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면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입 차량을 그동안 얼마나 분양하고 관리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오래될수록 더욱 안전하고, 일단은 신생업체는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량 대수가 200대 이상이 된다면 회사 경영 상태가 일단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큰 문제점 없이 회사를 운영한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다섯 번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상태는 어떠한지. 홈페이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죠. 홈페이지의 운영 상태를 보시면 그 사람의 신용과 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과 답변에 홈페이지 운영자의 답변 내용이 면밀히 살피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운영 상태가 부실하다면 그것 또한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정확성 여부이죠. 운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정말 사실인지 혹은 믿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현재 지입을 하고 있는 기사를 만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체크 방법이고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의 양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입에 들어갔는데 일의 양이 없다면 수입이 적고, 따라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일의 양에 맞게 차량이 투입되어야 수입이 정상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또 매출제로 진행이 되는 대형차 부분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좋고 일의 양이 많다면 당연히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한 향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1회전을 갈 때 40만 원이면은 하루에 몇 회전을 갈 수 있느냐, 회전 수에마다 더 그만큼 수익이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운송에 대한 운임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이 당연히 많으면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은 당연히 팔 때도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유리하게 내가 조금 이점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급여 부분도 확인하셔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급여는 각 기업들이 일자리의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을 합니다. 현 인터넷상에 공개된 일자리의 평균적인 급료보다 훨씬 높은 급료는 일단 의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죠. 1톤을 기준할 경우 순수 한 180에서 한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가세 부분은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가세는 6개월 뒤에 화물차의 경우 80% 이상을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을 벌어서 내가 30만 원의 부가세를 받는데 그러면 급여가 33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10만 원 정도 남고 20만 원, 25만 원 정도는 다시 6개월 뒤에 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조건, 연식 등을 정확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운수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차량의 조건들이 사실대로 맞는지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차를 조건으로 나온 그런 매물인데 구차를 주면서 하라는 식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구차인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마모, 고장 상태 등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할부는 운수회사에서 이야기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차량 인수 전에 캐피탈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차량 자동차 등록증 갑부 일부를 사항을 반드시 살펴보셔서 압류나 저장 부분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사항과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자면은 지입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아무리 완벽하고 검증된 일자리라고 하셔도 너무나도 돈이 당연히 급하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고 최대한 실수를 예방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